네. 예, 맞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잘 찾아오셨네요. 바로 여기서 가깝던데요? 좋죠, 위치. 위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더 낚시할TV 우리 현주쌤이 33M2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바로 또 오픈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네. 와봤습니다. 우리 현주쌤이 운영하시는 또 33M2는 공실이 또 거의 안 나요. 그래서 한번 또 운영이 시작이 되면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부랴부랴 좀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오는 중에 예약을 받았어요, 오늘. 오픈하자마자. 네, 그래서 2주 정도 확정을 받고 지금 예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어떻게 네. 잠깐 오늘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오픈했는데 바로 예약이 되신 거죠? 네, 저는 좀 기다릴까 했는데 네. 바로 또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네요.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원래 33M2가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약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현주쌤만의 어떤 뭐 비법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계속 예약이 들어오는데 네. 그게 비법이라면 비법일까요? 한번 말씀을 해드릴까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를 지역을 선정하는데 공을 들였어요. 모든 분들이 시작할 때 네. 공을 많이 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공을 들이냐 하면 저는 33M2가 있는 물건의 예약률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주변에 나랑 경쟁할 매물들의 매물들의? 예약률을 먼저 확인을 네. 한다. 네, 여기는 제가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온 곳이거든요. 2달이나 기다렸어요? 네. 잠시만요. 2달을 기다렸다라는 거는 33M2를 떠나서 이 매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네. 2달을 기다렸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와. 공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임차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데네요? 네,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 그래서 2달을 기다렸는데 네. 2달 기다린 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주변의 예약률도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예약률을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한 달 이상 예약이 되어 있다라면 예약률이 좋다라고 봐요. 우리가 33M2 플랫폼에 들어가서 네. 클릭을 딱 해보고 다른 매물들의 예약률을 확인을 하는데 네. 대부분 한 달 이상 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약률이 예약률이? 괜찮다 네, 괜찮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입점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네. 기존에 33M2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9분이 계셨어요. 근처에 경쟁자가 9분이나 더 있는 거잖아요. 네. 9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그분들이 예약률이 다 좋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제 공급자, 나랑 이제 경쟁할 만한 사람들이 9분이나 더 계시긴 하는데 이 건물 네. 자체에. 네. 그런데 예약률이 다 좋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나 하나 더 들어와도 충분히 수요는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음. 근데 맞았습니다. 예약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신기하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오픈하신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오시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급하게 또 연락을 드렸어요. 이거 이번 기회 놓치면 촬영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네, 잘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 아이고야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주쌤이 워낙 또 이제 말을 아껴서 저한테는 비밀을 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소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받고 주차를 했는데 또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차하고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주변을 좀 돌아봤어요. 봤더니 역세권에서 한 15초? 막 기어가도 한 20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역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공개. 저희가 역을 또 이제 공개를 못하는 게 위치를 공개를 못하는 게 만약에 여기에 무슨 역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방송 보고 이 근처로 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서 역은 밝히진 않지만 여기 여러 개의 지하철이 지나가더라고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예. 상당히 좀 많이 지나가고 역세권이다. 그리고 네. 위치로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저녁 넘어서 퇴근 이후에 지금 왔는데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처에 막 숲길도 있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입지적으로 인프라도 굉장히 괜찮았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기다릴 만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지역 선정할 때 물론 위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면은 훨씬 더 선정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33M2의 예약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임차를 두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실이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세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우리가 입지를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입지, 그 위치 정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역 선정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처음에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이제 지역 선정이거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실률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약률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33M2를 몇 개째 들리는 거예요? 지금 4개째. 4개. 네. 저번에 와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지만 현주쌤이 다가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세금 다 제외하고 현금 흐름이 400만 원, 또 강남에 있는 물건에서 한 300만 원, 그리고 뭐 의정부였죠. 의정부에서 40만 원, 그리고 33M2 3개까지 해서 3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이미 넘었는데 네. 오늘 물건까지 이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1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도대체 언제까지 33M2를 늘리실 계획인 거예요? 제가 내년까지 해서 한 15개 늘리고 싶습니다. 아, 15개까지. 개까지. 근데 제가 지금 3개, 4개까지는 어떻게든 현주쌤이 혼자 이렇게 운영 감당이 되실 것 같은데 네. 15개 되면 모든 예약이나 CS나 청소나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감당이 되시나요? 네,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조금 움직이지 않아도 저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다가구에 있는 것도 노동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냥 월세만 받잖아요. 그럼 33M2도 원래 목적은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한꺼번에 세팅을 해놓고 자동화 시켜서 결국 우리 현주쌤의 노동이 안 들어갈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놀고 먹겠다라는 얘기 맞죠? 그렇지만 앞에는 좀 노력을 해야 되죠. 세팅하기 위해서는 위해서. 또 노력은 필요하니까 네. 또 이런 시스템을 아시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요. 그리고 진짜 이 33M2를 시작하시면요. 한 개 가지고는 만족을 좀 못 하세요. 네,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 번 돌려봤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을 조금씩 이제 늘려가실 욕심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은 3개, 4개 하시다 보면은 10개까지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다 가능하죠. 아, 그래요? 네. 10개 감당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나중에 이제 한두 개로 시작을 하셨다가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우리 현주쌤한테 33M2 강의를 뵙고 1개, 2개 이제 세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1개, 2개로 시작을 하다가 우리 회원님들도 막 5개, 6개, 10개 있게 될 거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회원님들도 고민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10개 내 노동이 다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돈은 벌리지만 회사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것도 다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시는 거죠?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쭉 둘러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세팅을 또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느낌이 괜찮아요. 이제 건물 자체에 있는 약간의 올드함은 있긴 하는데 네. 이 올드함을 뭔가 이렇게 소품으로 잘 커버를 또 굉장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인테리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원룸 자체는 굉장히 뭐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수납장도 굉장히 또 잘 되어 있고 또 이게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그래서 있을 건 또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고 혹시 이 집에 특별한 포인트가 있나요? 뷰 맛집입니다. 아, 뷰. 네. 뷰가 어디 있죠? 아, 짜잔. 커튼으로 여기 커튼. 가려 놓으신 거예요? 네. 살짝 열어봐도 되나요? 네. 아, 또 이렇게 야경이 있구나, 야경이. 네. 저는 이런 야경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남향이죠? 남향이에요. 아, 그럼 낮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뭐 살짝 서양이 좀 보이긴 하는데 좀 약간 해지는 노을도 네. 좀 같이 좀 보이겠네요. 맞아요. 분위기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이 집의 또 장점인 것 네. 같아요. 도심의 분위기. 그래서 이거 손님 맞이할 때는 창문 그냥 커튼 다 이렇게 열어 놓는 거죠? 그럼요. 한눈에 다 들어오게. 네. 이런 야경의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시티뷰이긴 하지만 네. 앞에 뭐 바다가 펼쳐지진 않지만 이런 야경 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뷰 때문에 또 고르신 이유가 또 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문에 오피스텔에 소개합니다. 글을 쓸 때 야경이 좋다. 시티뷰다 이런 걸 넣으면 좀 더 좋죠. 아 근데 제가 불을 좀 켜고 해도 될까요? 네. 영상이 좀 어두울까봐 걱정이 돼서 저녁에 와서. 네, 너무 밤늦게 와서 뭐라고 하셨죠? 시티뷰도 다른 데보다 좀 좋으면은 그 예약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하는데 더 도움이 되죠. 아 이게 또 사진에서 차별점을 두신 거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소품이나 갖다 놓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야경 느낌의 사진을 살려가지고 또 넣으면 이제 클릭률까지 네. 노출이 조금 더 잘 되니까 네. 더까지 계산을 하신 거네요. 네. 우리가 뭐 항상 뭐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뭔가 이성만으로 판단은 안 한다라고 해요. 감성에서 감정으로 결정을 하고 이성은 그에 대한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진에 이런 감성들을 좀 많이 실어야 클릭도 잘 되고 결제까지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하신 거죠. 네. 근데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입지들 선택하실 때 그리고 이런 건물 선택하실 때 이게 수요층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이것도 약간 팁이긴 한데요. 네. 물론 이제 지역 선정할 때 그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긴 해야 돼요. 네.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확인해야지 되는지 모든 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은 기존에 3사멘트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좀 보시면은 수요층이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강남이다.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다. 네. 그 10분이 33M2 그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그 후기들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주로 여기 지역에 누가 들어오고 수요층이 누군지 확인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잠깐 거주하려고 왔는데 너무나 편했다라든지 네, 우리 가족들이 있을 곳이 필요했었는데 이사 때문에 왔었는데 여기가 너무 편안했었다. 잘해주셨다. 그런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수요가 있었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것도 꿀팁인데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요잖아요. 네. 이 수요, 우리 고객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 니즈를 알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세팅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때로 우리 저번에 현주쌤이 지역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번에 갔던 곳에는 또 침대를 2개를 두셨어요. 네. 거기는 그럴 만한 수요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신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의 수요층을 방금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층에 맞게 우리가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요 중요하지만 내가 수요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예약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수요도 생긴다. 이게 항상 교과서처럼 정해진 건 아닌 거죠. 네. 처음에는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서 그 수요층에 맞게 어느 정도 세팅을 해 놓지만 실제로 내 물건에 이 3사멘트 플랫폼에 들어올 사람들의 수요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수요층을 누군지 계속 파악하면서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계속 주면서 어느 수요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변화를 좀 줘야지 됩니다.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 이제 교과서처럼 몇백만 원씩 하는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 자료들 보거든요. 보면 뭔가 딱 매뉴얼화가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막 세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이게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게 항상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최적화를 하려면 우리 고객이 누군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분들이 남들 30만 원, 40만 원 벌 때 9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속 말이 많긴 한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뭘 해도 먹고 산대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수익이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주쌤이 운영하는 거 보니까 사업가이십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들었어요. 그러면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이 33M2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뭐 부동산도 경매도 모르신 분 네. 누구나가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실행만 하시면은 현금 흐름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네. 혹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부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부업거리가 그래도 온라인상에 꽤 있거든요.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도 있고 구매 대행 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난이도가 좀 어떤가요? 제일 쉽습니다. 그 정도로 쉬운 거예요? 네. 다른 것도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그보다도 물론 처음에 세팅할 때 노력을 좀 필요하지만 그 위에 현금 흐름은 자동화 시키면은 또 원활하게 쉽게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하실 할 수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 두 개만 하시는 분들은 없고 네. 숫자는 계속 늘려가시니까 네. 10개, 20개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10개 돌려도 뭐 수익률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직장 다닐 때 월급 이상은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충분히 또 독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실 퇴직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시작을 하세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보시면은 제2의 월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더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오히려 직장에서도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일의 능률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직장을 더 다녀서 직급도 높아진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네. 어쨌든 누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다만 제가 우리 현주쌤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근데 디퍼런트 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차별성 줘야 돼요. 차별성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세팅하는 거 매뉴얼처럼 뭐 리스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남들이랑 차별성을 둘 거냐 그리고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또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비밀인가요? 네. 꼭 집어서 잘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도 지금 말씀 주시긴 했는데 매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많아져요. 뭐가 좋은가요?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만들 때는 잘 몰랐어요. 어떤 게 좋은지. 큰 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긴 했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다? 그래서 화날 일도 자제가 되더라고요. 전에는 화낼 일도 많고 우울한 일도 많았었는데 조금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도 쉽게 용서가 되고 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금 흐름이 물론 이제 저랑 결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게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어떤 변수들, 상황들,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감히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현금 흐름이 생긴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뭐 경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매도 지금 당장 은퇴를 하셔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데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서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막상 저희 경매를 배우러 오셔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또 자금이 또 충분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최소한 우리 다가구 하려면 아주 좋은 거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거 하더라도 최소한 1억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시세 차익 물건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비용이 급급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매도할 때까지 시간을 좀 들여야 되잖아요. 매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하거나 멘탈이 무너지고 네, 멘탈이 무너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3M2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매랑 33M2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러신 분들은 우선 33M2로 우리 현주쌤처럼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제 자금 가지고 시세 차익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모든 거를 결정하는데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기 결정권이 경매에서도 생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궁금한 거 네. 아무래도 저희가 33M2 학원은 아니에요. 경매 학원이잖아요. 네. 일부 제가 경매 유튜브 보니까 경매로 뭐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낙찰 받아가지고 뭐 33M2 세팅을 하면 된다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혹시 33M2를 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 낙찰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 네, 예. 왜냐하면 원하는 곳에 오피스텔을 먼저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3M2가 성향이 맞는지도 체크를 한번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지 되고 금액도 들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시는 그 장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은 하시다가 포기하시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33M2를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현금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낙찰 받아서 제 물건에 33M2 세팅을 하신 다음에 월세 흐름을 좀 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33M2를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알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시행착오 겪은 거에서 이제 경험도 쌓이고 성장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잘해져 가는 건데 그게 만약에 경매 물건을 딱 낙찰받고 여기서만 세팅해버리면 너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선택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현주쌤 얘기는 경매로 뭔가 낙찰받고 바로 33M2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임대 받아가지고 일단은 33M2 한 개든 두 개든 운영해보고 이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경매에 좋은 물건 있으면 그때 낙찰받고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럼 경매로 다가구 바로 낙찰받아서 33M2 돌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했는데 성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세팅한 상태로 월세를 놓으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방에 다가구를 먼저 낙찰을 받으시고 명도를 하신 다음에 33M2로 세팅을 다 해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33M2로 예약도 들어오고 이제 잘 진행이 됐었는데 본인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너무 힘이 드시다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팅된 상태로 월세를 다시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다른 데보다 20만 원 더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네. 방법이네요. 네. 이건 이제 목적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아까는 33M2를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든 빌라를 낙찰 받은 거고 네. 다가구의 원래 목적은 또 33M2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래 월세 받는 임대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33M2를 돌렸던 거고 네. 내가 가진 건물에서 한두 개 돌렸다가 나랑 성향이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세팅한 거 그냥 그대로 월세를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일하시니까 살짝 좀 들었는데 숙박업도 막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비밀인가요? 네. 아무도 모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진짜 월 3천 가능하시겠는데요? 네. 월 3천 만들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 3천 되면 우리 파티 한번 하는 건가요? 네. 하시죠. 쏘겠습니다. 금방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루게 되면은 또 한번 영상 숙박업도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월세에 적합하시고 월세에 어떤 이제 경험이 있으신 현주쌤이 이런 방법들을 계속 착안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주쌤이 그동안 이렇게 영상에 노출이 안 됐었어요. 네, 이 월세에 관해서 또 탁월하신 능력이 또 있으시니까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하우들 좀 방출해 주시고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만 하시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실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 번쯤 33M2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예약률 한번 보시고 어디가 좋을지 선택을 하셔서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제 앞에 와 있습니다. 현금 흐름. 네.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시간을 써서, 자기 노력을 써서, 자기 리소스를 써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에, 또 하루때 시간대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을 써서 돈과 맞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라는 거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주쌤이 이제 월세를 많이 추구를 하시는데, 저와 결은 틀리지만 뭐 이런 현주쌤을 보면서 아,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월 3,000까지 제가 또 응원을 할 거고요. 저희 더 낙찰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낙찰 받는 걸로 멘토링 해드리진 않아요. 정말 회원님들이 이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자 방향 상담도 해드리고, 인생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더 좋은 투자 방법이나 이런 33M2나 모든 걸 좀 잘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더 낙찰 식구가 돼서, 회원이 돼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어떤 평생 멘토링은요, 단순히 어떤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희도 잘 되니까. 네. 그래서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화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 합시다. 네. 그러면 실행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